코로나 때문에 미루어진 결혼식을 이제서야 올리고 다녀오고 싶었던 곳으로 신혼여행도 무사히 다녀오고 이제서야 좀 숨 돌릴 시간을 갖고 있네요. 한때는 내가 진정 사랑을 만나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우려했던 적도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무사히 결혼까지 한 지금을 생각하면 평생 이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복에 넘칠 만큼 행복한 요즘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이제는 매일 같이 잠들고 함께 아침을 맞이하면서도 아직은 제가 결혼을 했다는 게 많이 실감나지는 않네요. 그리고 혹시나 이 행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지는 않을지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행복하기만 해야 할 신혼에 벌어지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괜한 불안을 느끼는 것은 몇 년 전 제가 직접 겪었던 한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제가 하마터면 제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큰 실수를 하게 될 뻔했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끔찍하기만 합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하고 남편도 제 사연을 알고 저를 많이 다독여 주었지만 저는 지금도 그때 일이 쉽게 잊혀지지는 않네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행복을 앞에 두고 불행을 떠올릴 수도 없고 저도 이제는 그 일을 모두 지우고 싶네요. 어디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라도 편해질까 싶은 생각에 저를 모르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참 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으신 부모님 덕분에 유복한 환경에서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이 자랐거든요. 여유 있는 부모님에게 자식은 저 하나뿐이었고 안 그래도 귀한 외동딸에게 물질과 마음 모두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던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그렇게 저는 외동딸로서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살면서 큰 걱정도 없었고 아쉬울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질적으로도 늘 풍요로웠고 가지고 싶은 것 앞에서 고민해 본 적도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제게 주시는 내리사랑에 저는 가진 게 무척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사랑을 남들과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었어요. 어려서부터 엄마 손을 잡고 봉사활동을 다녔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용돈과 부모님이 물려주신 주식 수익금들을 모아 직접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그런 나눔의 가치들을 일찍부터 알려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은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감사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것들이 제 노력 덕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저 제가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생각에 저는 괜한 죄책감에 남들에게 더 베풀고 늘 겸손하고 싶었습니다. 칭찬받을 만큼 열심히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면서 한 번씩은 뒤를 돌아보고 주변에 도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했어요. 거창한 꿈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우리 부모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만나 좋은 가정을 꾸려 사는 것이 제가 바라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예쁘고 날씬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저도 조건 없이 나만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마음 맞는 사람과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꿀 만한 그리 욕심 없는 삶이라 생각했는데 남들에게는 흔한 그 일이 제게는 그 일이 너무나 큰 욕심이었나 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어렸을 적부터 집에서는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밖에서는 좀처럼 마음 내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설레이는 첫사랑의 기억도 어렸을 적 추억에 남겨진 단짝 친구도 제게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누리는 환경으로 인해 너무 세상을 모르고 고여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부모님 때문에
저는 같은 동네 아이들처럼 사립학교가 아닌 공립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학교를 다니면서 평범한 친구들과 어울려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며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었어요. 학교 생활하면서 다 같이 어울려 놀고 하굣길에 불량식품 사 먹으며 수다 떨고 웃는 그런 평범한 것들 말이에요. 자수성가하셨던 저희 부모님도 제가 평범하게 자라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저는 공립학교를 다니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았었어요. 초등학생들이 집안 얘기할 일도 없었고 그냥 유치한 장난치며 금방 친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덕분에 초등학교 시절은 특별한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 숙제하면서 군것질하고 다니고 떡볶이고 간식이고 부모님 몰래 엄청 먹고 신나는 학교 생활을 했죠. 그러다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니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비교하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집안 환경이나 가진 것들, 살고 있는 곳으로 서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부모님 말씀을 곡해했던 저는 자랑 대신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집 사정을 얘기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흉이 될 수 있다는 걸 늦게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남들에게는 자랑으로 들리고 다른 환경은 배척의 이유가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중학교 시절 저는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왕따를 당하는지 모르셨어요. 제가 혼자 다니는 일은 없었고 담임 선생님도 제 상황을 잘 모르셨거든요. 분명 같이 다니는 친구들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내 친구라고 할 만한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다들 나를 그냥 간식 잘 사주는 호구 정도로 생각했고 노래방이나 음식점이나 자기들 생일 파티에 데리고 다니면서 저는 돈만 쓰게 하고 정작 저를 자기들 친구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같이 다녀준 걸 고마워해야 할까요? 그래도 저는 혼자는 아니었고 딱히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마음 터놓을 친구 하나 없이 중학교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혹시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 싶어 그런 저의 속사정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친구라 말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을 우리 집에 마지못해 우르르 데려가면서도 제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구나 하며 좋아하시는 부모님 앞에서 차마 표를 내지 못했죠. 그나마 중학교를 졸업하고 뺑뺑이로 먼 지역에 있던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서 같은 학교 다니던 친구들과 떨어지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평범한 국공립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저는 이번에야말로 잘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들처럼 비슷하게 어울리면 나한테도 좋은 친구가 생길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부모님이 그냥 장사를 하신다고 말을 했고 가정 형편이나 배경에 대해 일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익숙하지 않은 탓에 마음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건 다 착한 거짓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저도 정말로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비밀 쪽지를 주고받으며 늘 붙어 다니는 단짝 친구가 생기게 되었죠. 서로에게는 아무 비밀도 없자며 먼저 자기 집안 사정을 얘기해 주던 친구는 제 비밀도 얘기해 주길 바랬습니다. 안 그래도 죄책감을 느끼던 저는 정말 믿었던 그 친구에게 결국 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 얘기를 알게 된 단짝 친구는 제가 자신과 사람들을 기만했다며 저를 파렴치한처럼 몰아갔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매일같이 싸우시는 부모님 얘기를 하던 친구였기에 그 마음이 이해도 갔지만 제 진심은 그게 아닌데
끝까지 몰라주는 친구에게 큰 상처를 받았죠. 결국 저는 학교에서 돈 많은 재수 없는 아이로 낙인 찍혀 외로운 학창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제가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후로도 제 배경을 보고 저를 나쁜 부자 취급하는 사람들과 저와 가까워져서 어떻게든 저를 이용하려 다가오는 사람들을 겪으며 여러 번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제가 좋은 것을 가지고 다닌다고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그들은 늘 제가 자신들의 몫만큼 돈을 내주기를 바랬고 정작 제 호의를 고마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지만 돌아오는 것 없이 퍼주기만 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어요. 결국 다가오는 사람들은 밀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담을 쌓고 지내며 저는 외로워져 갔습니다. 내가 바라던 인생은 별것 아니어도 서로 주고받고 행복을 느끼는 소박한 것들이었는데 내가 잘못한 것 없이 받게 되는 오해와 편견에 너무 지쳐만 갔죠. 그렇다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제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부모님 재력으로 서로 급을 매겼고 뭐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쌓인 것처럼 돈으로 모자란 부분들을 채우려 했습니다. 재주가 없고 머리가 나쁘면 해외에 이름 없는 학교로 유학이라도 다녀오던가 외모가 별로면 성형을 해서라도 없는 것을 갖춰야 한다 생각했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든 적당히만 하고 예쁘지도 날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재벌 수준도 아닌 제가 어울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이도저도 아닌 찬밥 신세가 되어야 했어요. 결국 이게 내 위치인 건지 저도 언젠가부터는 그냥 인간관계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서로에게 관심 많은 학창 시절을 끝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니 저도 좀 편안해졌습니다. 사회에서는 서로 사정을 자세히 말할 이유도 없고 같은 직장 다니면서도 일 얘기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덕분에 저는 열심히 일만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해나갔고 그런 덕에 빠른 승진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별로 욕심 없는 성격이라 생각했는데 어딘가에서라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꽤 기쁜 일이더라고요. 부모님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 아니었던 저는 그냥 그렇게 제 갈 길을 가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일만 파고들면서 열심히 살던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어요. 주말이면 보육원에 봉사를 다니던 제가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인사를 나누며 안면을 트게 된 제 또래로 보이던 그 남자는 봉사를 왔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지내던 원생으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러 왔던 거였죠. 그렇게 별것 아닌 첫 만남이었던 저희는 그 뒤로 우연히 또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식하러 들어간 고깃집에서 서빙을 하던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거죠. 회사 사람들과 함께한 자리라 뭐라 말을 하기도 뭐하고 한번 본 사이에 인사를 하는 게 맞나 싶어 우물쭈물 하는데 그쪽에서 먼저 인사를 해왔습니다. 혜선씨? 저 기억하세요? 아, 예. 진호씨 맞으시죠? 맞아요. 와,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영광입니다. 회사분들이랑 회식 오셨나봐요. 혜선씨, 어떻게 아는 사람이야? 아, 예. 그냥. 저희는 보육원에서 알게 된 사이예요. 제가 지내던 보육원에 혜선씨가 봉사를 오시거든요. 혜선씨가 오셨으니까 제가 서비스 드릴게요. 우리 둘 사이를 뭐라 얘기하기도 애매해서 모른 척 하려 했던 저와 달리 진호씨는 먼저 제게 아는 체를 하며 회사 사람들 앞에서 우리 사이를 설명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그런 사연은 굳이 말하지 않거나 아예 저를 아는 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무 거리낄 것 없다는 듯 먼저 얘기를 하는 진호 씨를 보며 저는 조금 놀랍기도 신기하기도 했어요. 자격지심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조금 관심이 생겼죠. 그 후로 저희는 이상할 정도로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마주치는 바람에 이런 게 인연인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되었어요. 그렇게 알게 된 진호 씨는 보육원을 나와 혼자 온갖 고생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적부터 10년 넘게 열심히 돈을 모아 자기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었지만 그 큰 돈을 친어머니 수술비로 들이고 장례까지 치른 탓에 결국 다시 땡전 한 푼 없는 신세가 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일찍 찾아가는 건데 나를 버렸다고 밉다고 너무 늦게 찾아간 게 잘못이었어요. 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큰 병이 생기신 거죠. 늦게라도 급하게 수술을 해봤는데 결국 1년도 못 살고 돌아가셨네요. 그래도 그 1년이 저한테는 잊지 못할 시간이었어요. 엄마라는 존재도 느껴보고 처음으로 사랑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제게 숨김없이 말하는 진호 씨를 보며 저는 연민일지 모성애일지 모를 감정을 느꼈습니다. 왠지 이 안타까운 사람을 내가 보듬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원래도 정이 많고 연민이 많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진호 씨에게는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그게 사랑인가 싶었죠. 그렇게 조금씩 알고 지내던 저희는 진호 씨의 고백으로 결국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된 후로도 진호 씨는 제게 숨김없이 자신의 모든 사정을 얘기하곤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 모든 것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솔직한 사람이었죠. 나 혜선이가 너무너무 좋다. 평생 같이 있고 싶다. 근데 내 처지가 이래서 언제 결혼하고 언제 호강시켜주냐? 미안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재주도 없어서. 가끔은 혜선이 네가 나를 왜 좋다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 너는 좋은 회사 다니고 예쁘고 똑똑하기까지 한데. 그래서 가끔은 내가 너무 모자란 사람 같아서 내가 싫어질 때가 있어. 그래도 나 버리면 안 돼. 내가 성공할 때까지 제발 나 믿고 기다려줘라. 응? 그래, 기다려줄 테니까 열심히 해서 나 호강시켜줘. 아니면 내가 오빠 호강시켜줘도 되고. 그냥 나한테 장가 오라니까? 아니야. 결혼할 때는 내가 모자람 없이 해줘야지. 그게 지금 내 목표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나 믿고 기다려줘. 워낙 꾸밈이 없는 사람이라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진호 씨의 모습이 더 좋았습니다. 늘 제 앞에서 뭔가 숨기고 작정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질려서 그랬는지 자기 속 밑바닥까지 보여주더라도 솔직한 게 낫다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솔직한 진호 씨에게 숨기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연애를 시작하고서도 저희 가족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일자리 구한다고 힘들어 할 때에도 아버지 회사에 사람을 구하는 걸 알면서도 말을 하지 못했죠. 물론 진호 씨가 제 사정을 알았어도 제게 그런 부탁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말 못할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것과 그 사람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다는 게 저는 스스로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힘들게 월급 번다며 데이트 비용도 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내가 낸다니까 그러네. 나 어제 월급 받았잖아. 에이, 네가 얼마나 힘들게 회사 다니는지 아는데 어떻게 그래.
그리고 월급 받았으면 부모님한테 가져다 드려야지. 부모님 집에 살면서 그 정도는 해야 자식돌이 아니야? 우리 혜선이는 월급 받으면서 기부도 하고 봉사도 다니는데 데이트 비용 정도는 내가 내야지. 제가 회사 다니시는 부모님과 작은 빌라에 살고 있다 생각하는 진호 씨는 늘 먼저 나서서 저를 배려해 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부모님 없이 살았던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부모님께 더 잘하기를 바랬고 저만큼이나 저희 부모님도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인사도 드린 적 없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한다며 가끔 좋은 게 생긴다 싶으면 자기가 쓰지 않고 무조건 저희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라고도 했죠.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부모님한테 아직 우리 만나는 거 말씀도 못 드렸는데 자꾸 이런 거 주면 어떡해. 그냥 네가 드리는 거라고 하고 드리라니까. 진호 씨 앞에서 숨기는 게 많았던 저는 집이 엄한 탓에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말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진호 씨는 그런 제 사정을 이해해주고 저희 부모님을 챙기곤 했어요. 보통 사람이면 그 나이 먹고도 부모님 앞에 연애 사실을 숨긴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기분 나빠할 텐데도 진호 씨는 아무런 의심도 질문도 없이 저를 이해해 주었죠. 그럴 때면 저는 진호 씨에게 더 미안하고 더 고마웠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나만 보고 좋아해 줄 수 있는 건지 진호 씨야말로 제가 평생 바라고 바라던 그런 사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만나온 저희는 결국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혼해달라 당당히 고백하는 진호 씨의 프로포즈에 저도 결국 제가 숨겨온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당황스러워할 거라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화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진호 씨는 제가 꺼낸 저희 집 얘기에 놀라기는커녕 화를 냈어요. 그럼 여태 나를 속인 거야? 내가 그렇게 못 믿어왔어? 아니면 내가 고아에 가진 것 없는 놈이라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창피했어? 대체 왜 나한테 말을 안 하고 나를 속인 거야? 미안해. 나도 속이고 싶지 않았어. 근데 나도 그동안 상처를 많이 받아서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진호 씨는 자기를 속였다며 크게 실망을 했고 저와 시간을 갖자며 말해왔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게 되었고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